안녕하세요. 저는 코드레드 팀의 박주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폰업을 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걸 계속 진행하면 되나요? 네. 네. 이제 먼저 노예점 시스템즈라는 워게임의 카드라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출제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폰업을 문제의 그런 목표는 서버 안에 있는 쉘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서버 안에 있는 쉘을 얻어내서 결국은 플래그를 읽어서 여기에 이렇게 플래그를 인증을 하면 점수를 얻게 되고, 그 제로파디 CTF 운영 방식의 그런 워게임인데요. 보통 많은 워게임들이 이런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플래그를 읽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이제 플래그를 어떻게 읽냐고 하면,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 메뉴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카드를 만들고, 두 번째는 카드를 지우고, 세 번째는 프로필을 입력해주고, 네 번째는 제가 입력했던 카드의 정보들을 읽어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런 말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을 하고 그 안에 구조체를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구조체가 할당된 거를 보면 이렇게 할당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입력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이렇게 포인터로 선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입력한 값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래그를 읽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서 쉘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플래그를 직접적으로 읽는 방식이 있는데요. 운 좋게도 이 문제는 플래그를 읽어와서 전역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점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읽어오게 되면은 그 플래그 값을 읽어올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할당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스캔F로 입력을 받아주고 있고, 딜리트를 할 때도 문제없이 딜리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지역점이 발생하는 거는 그 말록된 176바이트가 풀이가 되면은 여기서 말록 함수 내에서 이 주소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그 공간을 아예 다 지워두는 게 아니고, 그 포인터는 그 공간을 가리키고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포인터를 직접 집어넣는 게 보이고, 이 전역 변수 안에 포인터가 들어가고 그거를 배열로 관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지우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아직도 포인터는 그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 댕글링 포인터라는 그런 존재하지 않는 객체나 구조체를 가리키는 지역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 안에 할당을 어떻게 해주냐고 하면 여기 같은 바이트를 입력을 해줄 수 있는 프로파일 메뉴가 있죠. 이 프로파일 메뉴에서 우리가 봤던 플래그 이 파일의 주소를 넘겨주게 되면은 그 포인터가 이 파일의 주소로 덮이게 되고, 그리고 프린트 메뉴에서 이 파일의 포인터를 가져와서 그걸 읽어주기 때문에 플래그가 읽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격을 시도를 해볼 텐데,
이제 먼저 여기까지가 할당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우는 부분. 이걸 지우게 되면은 그 말록이 공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 부분의 주소를 저장해 놨다가 같은 사이즈나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할당이 되면 그 부분을 할당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176바이트는 같은 사이즈니까 이 애드 메뉴에서 그 알록됐던 그 사이즈들이 딜리트가 되고, 프로파일 메뉴에서 같은 사이즈로 할당을 하면서 이 플러그의 주소를 막 넘겨주게 돼버리면 이 프린트 메뉴에서 읽어와 줄 때 잘못 그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그 플래그의 포인터를 읽게 돼서 플래그를 읽어와 줄 수 있겠죠. 이제 여기가 UAF 취약점을 사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먼저 보통은 이제 로컬 제 PC상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서버로 공격을 날리는데요. 이제 제가 짜놓았던 코드이기 때문에 여기 이 사이트의 서버로 직접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넷캣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소켓을 열고 닫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예점 시스템즈라는 서버에 5만 번 포트로 접속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렇게 넘겨줬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그 포트로 연결이 된 장면이고요. 이제 보시면 그 제가 쓴 소스가 여기 애드를 해주고 딜리팅을 해준 후에 이렇게 프로파일까지 써주고 그 플래그의 포인터가 들어갔으므로 프린트 네임으로 양번지를 읽으면 이렇게 플래그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플래그를 가지고 인증을 해주면 이렇게 정답입니다가 나오고, 네, 여기 원래 떠야 되는데 70점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문제들을 풀어서 점수를 올리고 CTF 사이트에서 높은 등수를 유지하는 게 이런 노게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1등은 이제 1156점이고, 이제 다음으로는 좀 난이도가 있는 쉘코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는 저번에 국민대화 우분투 커뮤니티가 했었던 대회에 나왔던 문제고, 그 대회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1000바이트를 받아서 그 부분을 실행을 시켜줘요.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코드들은 전부 다 어셈 코드여야 되는데 그 어셈으로 된 쉘 코드를 짤 수 있냐를 묻는 문제죠. 근데 그 어셈으로 된 쉘 코드만을 짜게 되면은 이렇게 구글에 치기만 해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이런 시스콜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는 콜링의 개념을 많이 차단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쉘코드를 우회해서 짜게 돼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32비트 시스콜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우회하는 방식으로 32비트에서 64비트로 스위칭을 한다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그 스위칭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그 GS 레지스터가 0x23바이트일 때는 32비트로 그 이 프로세스가 생각을 하고 그 쉘코드와 어셈을 읽게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0x33바이트로 바꿔주게 되면은 64비트로 명령어를 해석해서 이 문제 그런 32비트 시스코를 막아놓은 거를 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3바이트를 푸시를 하고 점프 5바이트를 띈 후에 콜로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해서 그 GS 레지스터 값을 바꾸고 이 밑에 있는 64비트 시스콜로 공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문제 파일은 32비트인데 64비트 쉘코드를 쓸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스위칭하는 쉘코드고, 그리고 여기서 64비트 쉘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주고, 이제 보시면 디버깅 하면서 따라가 보면 네, 이제 한 칸 한 칸 따라가고 strn cpi를 바르고 엔드악스를 부르고 랜더마이징을 시켜서 이제 쉘코드로 점프를 하게 되면 처음에 레지스터를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이제 여기부터 제 쉘코드가 시작이 돼서 이 GS 레지스터를 여기 GS 레지스터가 보면 지금 63바이트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RET가 들어가면 GS가 아니고 CS네요. CS 레지스터를 보시면 전에는 여기 23바이트였던 이 0x23이었던 게 푸시를 통해서 0x33으로 바뀌었고, 이로써 이제 그 32비트 시스콜이 막힌 걸 64비트 시스콜이 이용해서 우회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64비트 시스콜을 사용하는 쉘코드를 이용을 해서 문제 쉘을 따주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가 먹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쉘이 따였고, 이 문제에서 뭐 플래그를 읽는다 하면 이런 식으로 플래그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가 따로 없고 제가 바이너리만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시연을 보여드렸고요. 네, 제가 보여드릴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